그 우리 아이들이 캐나다에 있거든. 그 손녀를 안고 이제 뭐 어디 쇼핑몰을 갔어.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무 애기가 이쁘다 그러면서 남편이 잘생겼다는 거야 나보고. 이거 다 흉얼이야. 골프장에서 보통 골프 칠 때 보통 사람들이 다 바람이 불면 잔디를 뽑아서 바람이 막 세나 이렇게 앞바람이다, 하거든. 뭐 형 자기 머리카락 뽑았어 해. 하지 마. 왜? 진짜. 아 진짜로. 자기 머리카락 정말이야. 뽑았어 이렇게. 머리가 정말이야. 숱이 하도 많으니까 그냥 바람 불면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야. 이렇게 뿌려 이렇게. 형 기록이 된지 10년 넘었지. 11년째 이제. 11년째잖아. 내가 형네 집에 가면 뭐가 짠하냐면 그 주방 옆에 이만한 접시에 그 건강기능식품이 뭐 전립선에 좋은 거, 어디 좋은 거, 위에 좋은 거, 그래서 시리즈로 다 한 있어. 40개 정도가 다 있어. 근데 그때 약접시였는데 지금 약가방으로 바뀌었어. 약가방. 약가방으로. 이 형 혼자 그 약 챙겨 먹고, 그리고 형이 이제 혼자 있으면 내가 어떨 때 좀 짠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갖거나 하면 이제 다들 집사람이 불러서 뭐 아이가 있어서 또 나처럼 일찍 가잖아. 근데 형이 혼자 있다 보니까 최대한 누군가 좀 늦게 가주길 원하는 거야. 조금만 더 같이 있자 막 이러고. 조금만 더 같이 있자. 형이 너도 가게? 너도 가게? 이걸 해.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 형을 두고 갈 때마다 미안해. 그래서 얘들 한 무리가 가게 되면 나는 애들을 갈아타지. 그래서 난 또 애들 찾아서 다른 데로 또 가는 거야. 이 형 하루에 대리운전 13번 한 적 있어. 하루에 대리운전 왔다 갔다 13번. 하느라고. 왔다 갔다 술을 하느라고. 먹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. 아, 근데 중요한 건 한 잔을 먹어도 하니까. 그렇죠. 그래, 맞아. 그러니까 딱 뭐 요만큼은 먹든 하여튼 입에 대는 순간 그 하기 때문에. 개념은 확실하신 그래서 거지. 확실하기 때문에. 대리회사에서 뭐 선풍기 보내주고 막 이런 거 다 보내줘. 상품 같은 거 뭐 쿠폰이 점수가 많아 포인트가 많아서. 오빠 대리회사 VIP시구나. VVIP지. VVIP. VVIP지. 야, 이 형 술에 대한 에피소드가 되게 많은데 이 형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침 골프가 약속이 돼 있는 거야. 아침 7시에 출발을 해야 돼. 근데 이 형이 이제 낮술 먹고 이렇게 뭐 골프장에 살을 먹다가 이제 잤어.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. 딱 일어났는데 7시 거의 다 된 거야. 늦었네 그러고 이제 막 다 뭐 허겁지겁 해가지고 이제 막 옷가방 들고 다시 내려가서 다시 간 거지. 근데 술이 안 깨니까 대리운전을 불러서 어느 골프장으로 갑시다. 그래서 아니,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. 그래서 막 고속도로를 달린 거야. 근데 싫어요. 점점점 가면 갈수록 밝아져야 되는데 점점 어두워지는 거야. 아저씨 이거 여름에.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그러죠? 그러니까 아유 그게 뭐 저녁이니까 이제 어두워지죠. 아 지금이 나 저녁 약속 있는 줄 알았대. 이런 사람이야. 와. 또 이런 것도 있어. 이 형이 아침에 술을 먹었어. 근데 매니저한테 그날 드라마 촬영이 있는 거야. 10시까지 가야 돼. 그러니까 야 2시간밖에 못 자니까 야 형 2시간만 잠깐 잘 테니까 2시간 있다 깨워라. 꼭 깨워. 예?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난 12시야. 10시부터 촬영인데. 완전 매니저한테 펑크 뭐 전화해서 야! 드라마 펑크 났잖아. 왜 안 깨웠어? 일찍 말잖아. 형 다 찍고 들어가셨는데요? 내가 촬영을 하고 온 거야. 감독님이 형 연기 잘한다고 칭찬하시고 형이 아이스크림 다 쐈잖아 그러는 거야.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. 그리고 아이스크림까지 쏘고. 아이스크림 쐈대. 그리고 또 감독님은 또 콘을 줬댄다 내가. 기억 안 나는 거야. 와. 근데 나중에 희한하다. 이 형, 술자리가 좋은 게 난 사람이 좋아서 술자리를 하는 맞아. 거거든. 형은 사람 때문에 하시는 거야. 그런데 그 영훈이를 되게 또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부분들도 있는 동생인데 너무나 가정적인 거야. 그건 인정 완전. 영훈아 나와라. 그럼 안 나와 이제는. 형 오늘은 내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날이고 오늘은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날이고 우리들 만나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. 그럼 그날은 아이들한테도 다 얘기를 해. 이야. 그날은 아빠 친구들하고 약속 있는 날이니까 그날 저녁은 아빠가 좀 늦게 들어올 거니까 너희들끼리 이렇게 해서 잘. 근데 늦게도 난 9시 반에 9시면 우리 둘째 딸이 전화를 해. 근데 어. 너무 슬픈 목소리로 성냥팔이 소녀 목소리지. 아빠 언제 와?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해. 바이브레이션이 막 아빠. 이렇게 떠. 왜냐면 우리 둘째 딸이 아빠 여기 팔꿈치 애착이 있어. 이걸 만지고 만지고 자. 아 잘 때. 잘 때.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그랬으면 그냥. 갓난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. 꼭 이렇게 만지고 자는 거야. 아.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 이제 아기 몇 살 됐지? 고일이에요. 아기 고1이지. 아니죠. 아기가 아니잖아. 근데 고1 되면 이제 내 품을 떠나잖아. 벌써 그쵸. 고1만 되면 혼자 알아서 다 하게 되잖아. 그럼. 나는 애를 새 키워보니까 딱 내 품에 있고 아무것도 엄마 아빠 없이 못할 때까지가 내 새끼더라고. 그렇죠. 그러니까 맞아. 그래서 이거를 만끽하고 싶은 너무 소중하지. 소중한 거야. 네. 이걸 더 내 품에 끼고 싶은 거야. 이제 고등학생 되면 오빠가 이게 뭐야 팔꿈치를 내놓고 다녀도 안 안 만지, 쳐다볼 그렇지. 거야. 그러니까 이걸 찾을 때 응. 아빠를 찾을 때 옆에 있고 싶은 아 거야. 그래. 어.
그 생각을 하는 부모가 많지 않잖아요. 그래. 그리고 둘째는 지금 한참 아이돌 좋아할 나이라서 4학년이니까 내가 늘 이제 콘서트 티켓 구해주고 팬미팅 같이 다녀주고 내가 얼마 전에는 우리 큰딸 때문에 박형식 팬미팅 가서 플랜카드 뭐 형식이는 우리를 사랑해 이걸 들고 이걸 해야 돼. 근데 나도 이걸 들었어. 근데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. 나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. 근데 무조건 내 해야 바로 돼요. 뒤에 형식이 엄마 아빠가 앉은 거야. 근데 내가 이러고 있을 수가 없잖아. 그래서 나도 우리 딸이랑 같이 이거를 2시간 반 동안 했어. 이거를. 오빠 그럼 아이들은 재능이 연기 쪽입니까? 아니면 이런 작곡이나 음악 쪽입니까? 3명에 1명은 있겠지. 응. 큰애가 이제 혼자 기타 사달라서 기타만 사줬는데 방에서 맨날 기타 연주하고 있고 뭐 근데 자기가 음악을 만들었다고 나한테 이렇게 반주를 만들어 왔더라고. 그래서 내가 여기다 멜로디를 붙여봤더니 그걸 못하겠대서 봐봐 아빠 같으면 이렇게 해야겠다 틀어봐.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불러봤더니 우와 신기하다 막 이런 걸 하더라고. 야 이런 거 좋지. 그러니까 이 DNA가 있다니까요. 있지 그거 있지. 근데 음악을 다 좋아하는데 나는 절대 뭐 엄마의 재능 아빠의 재능 이런 걸 뭐 이렇게 밀어준다든가 뭘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.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관심이 있으면 어떤 기획사 앞에까지 내가 운전을 해줄 수 있는데 그다음 문에 들어가서 하는 건 그 다음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. 맞아. 내가 뭐라 하냐 부모님들한테 우리 자식을 좀 밀어주고 싶다. 그건 그럼. 절벽에서 미는 거다. 맞아. 그래서 밀어줄수록 얘 앞길을 막는 거야. 막는 내가 거지. 알아서 이건 재능이 하는 일이니까. 어느 순간에 본인의 운명을 넘어서야지. 그래야 본인이 그걸 못 노력하고. 넘었으면 소용이 없어. 걸실하면 그럼 절실함이 그렇게 문 앞에 가서 인사하게 돼요. 그렇지. 진짜 아이, 그럼, 당연한 그럼. 거야 그거. 근데 나는 오히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절실함이 없을까봐 나는 그냥 오히려 못 본 척하고 무관심한 척하고. 그럴 수 있겠네요. 형이 어떤 그런 후광도 좀 있을 수 있을까란 그런 잘못된 기대를 나는 했다고 오히려 하면 바라는 거를. 큰일 나죠. 전혀 모른 척해. 그래서 나는 또 대견한 게 우리 큰딸이 얘 아빠를 보더니 자기는 절대로 연기하거나 연예인 안 될 거라고. 얘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계속 그랬다. 근데 대학을 연극과를 가더라고. 근데 얘가 너무 아니 진짜로 그러더니 이 아이가 나도 모르게 드라마 오디션도 보러 다니고 연극 오디션도 보러 다니고 막 보러 영화도 보러 다니고 지가 의상 싸들고 다니면서 혼자서 뭐 대중교통 이용해서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. 잘한다. 한 번은 얘가 그 신데렐라 언니라는 드라마를 네. 얘가 했는데 어느 날 아빠 나 나와 그러더라고. 그래서 봤는데 보니까 나오는 거야 얘가. 어땠어요? 근데 연기는 얘가 나보다 낫거든 훨씬. 너무 잘해. 근데 거기에 또 주인공으로 나오신 분이 이미숙 선배야. 그러니까 미숙 누나랑 나랑 또 친하니까 내가 누나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아빠 절대 전화하지 하지 마. 말아야지. 이게 똑똑하네. 아이, 그래. 안 해야 돼. 맞아 안 해야 돼. 연락도 안 했지. 마지막 종방연 때 미숙 누나가 전화가 온 거야. 야, 무슨 이런 애가 다 있니? 지금 얘기하더라. 아빠가 끝나고 윤다운이라고. 나서 종방연에서. 그래야 돼. 그 어떻게 어린데 그런 생각을 했지? 기특하네. 그러니까 미리 알았으면은 좀 더 내가 신경 챙겨줄 썼을 걸. 텐데 다우나 누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래서 얘가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누나 못했어. 그랬더니 야, 너 애 잘 키웠다. 그럼 맞아. 아니 얘가 잘 컸다 이러더라고. 최근에 큰 수술하셨고. 어. 이거 오빠 생각보다 큰 수술이었더라고요. 나는 맹장이 터졌는데 이게 지방이 여기를 싸고 있어서 내가 못 느끼는데 피가 점점 퍼지기 시작한 거야. 퍼진 거야. 퍼져서 폐혈증으로 온몸에 퍼지는데 내가 퍼진 다음에 이제 이게 복통을 느낀 거야. 그래서 이미 딱 검사를 했을 때는 너무 많이 퍼져서 지금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한 난다. 시간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지. 그래서 수술을 하고 바로 새벽에 의사가 와서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3일을 있었고 그럼 오빠 그때 이거 별 생각이 다 다 들었지. 들었겠네. 그리고 의사가 하기 전에 딱 그거 있잖아. 혹시 무슨 이렇게 뭐 그래서 사인도 이제 내 아내가 하고. 근데 이제 되게 눈물 났던 게 뭐냐면 제가 아버지가 이제 올 봄에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아버지를 이제 끌고 다닐 때 아버지가 이제 그 배변 패드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기저귀라고 불리는 배변 패드를 다 차셨단 말이야. 근데 내가 배변이 마려우시다 그러는데 배변 패드를 찼으니 그냥 보시라. 지금 화장실 가서 이거 다 너무 할 수가 없다. 배변 넣으셨는데 계속 화장실에 가시겠다는 거. 못 하시는 거야 본인이. 그래서 내가 왜 배변 패드를 찾는데 자꾸 화장실에 가시려고 하냐. 그래서 막 하고 결국 화장실에 갔다가 더 큰 사고가 이어졌어. 막 넘어지시고 하면서. 그래서 내가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중환자실에 이걸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데 너무 생각나지. 내가 배변 패드를 차게 된 거야. 내가 배변 패드를 차니까 공간이 없더라고. 그러니까 이게
안 되더라고. 변을 볼 수가 없더라고. 난 3일밖에 안 있었지만 왜 화장실을 가자고 했는지가 알겠는 거야. 그리고 아버지가 그 중환자실에 마지막에 계셨던 그동안 얼마나 잠도 안 오고 그 의식이 있는 가운데 그 중환자실이라는 그 병실 안에서의 공포감과 아, 그게 어떠셨을지가 내가 그대로 느껴지는 거야. 다 직접 들리고. 겪어야. 그리고 진통이 너무 심해서 잠이 안 와. 아. 진통제를 놔도 잠이 안 오고 수면제를 놔도 잠이 안 오고 3일을 그대로 그냥 48시간 이상을 소리를 다 듣고 다 이러고 있었거든. 그래서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너무 이해하게 됐지. 중환자실에 있으면. 그게 아파도 자존심을 놓치면은 그렇지. 그게 끝이거든. 너무 맞아, 아파도 맞아. 그 자존심의 그 사이에서 오가는 그 고민이 너무 심했겠지. 더군다나 아버지는 또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렇지. 그런 게 있잖아. 내가 지키고 싶은 그게 저 오빠도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셨어갖고 그러니까. 예. 그거를 알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또 이게 아버님 케어하는 거하고 또 어머니 케어하는 거하고 또 달라. 또 성별이 성별이 다르기 다르니까. 때문이야. 근데 뭐 나는 뭐 다 그걸 그렇게 했지만 난 충분히 뭐 이해하지. 어머니 생전에 결혼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. 아유, 또 갑자기 짠한 얘기지만. 그러니까 빨리 잘 살아야지. 또 아내도 바라는 가족이 있을 것이고 나도 바라는 가족 상이 있어서 가족이 있어야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렇지. 이유나 원동력이란 그런 것이 동기가 되지. 되지. 나 혼자의 삶은 어떻게든 용서가 되는데 누가 함께하는 삶은 이제 그걸 좋게 가려면 뭔가 더 다른 노력을 해야 되니까 더 해야지. 세 분이 가족이라는 원동력이 하나인 것 같아요. 지금 그렇지, 보니까. 그렇지. 너무 되게 중요하지. 느껴져요. 너무 중요하지. 아. 존재의 이유는 가족이야. 그럼. 우리 대화가 바뀌는 거야, 그지? 이제 만나면 결혼 얘기, 애기 또 이제 아기 얘기, 또 뭐 부인 얘기, 또 우리가 남편으로서의 이야기. 대화의 이제 주제가 바뀌잖아. 그러니까. 형하고도 그랬고. 그럼. 앞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게 삶의 이야기인 것 같아. 일단 한번 모이죠. 그래. 네, 한번 갈게요. 은미랑 같이 해서 네네. 오고. 거기서 부부 동반. 그래, 그래, 같이 그래. 해서 와.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 보세요.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. 절친 다큐멘터리 4인용 식탁.